해볼게. 역학적 에너지다.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물리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운, 탄, 중이다. 들어봤지? 저기 무등산 밑에 가면 있잖아. 운이 정말 좋은 애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어. 세 글자로 운탄중이야. 반드시 외워야 돼.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급하게 풀다 보면 자꾸 셋 중에 하나를 빼먹어. 그래서 운탄중이다. 얘만 보존이 된다. 얘만 보존이 되고 나머지 마찰이라든지 뭐 열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절대 보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딱 세 가지 운탄중이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1이라는 건 W는 쌤이 W는 F 곱하기 D로 사용할 거야. 쌤 S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S는 있잖아. 거리를 말해, 거리를.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S는 V0 T 플러스 1은 H 저거 그 S야, S. 그래서 아무튼 S 사용하지 않을 거야. W는 FD라고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네가 운동 에너지는 다 알고 있어. 2분의 mv제곱. 위치 에너지는 mgH라고 쓰는 것도 네가 알고 있어.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부를 거야. 근데 쌤은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정확한 표현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근데 야, 이름이 왜 포텐셜일 것 같냐? 포텐셜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 잠재적인데 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이라고 부를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있잖아. 이런 게 가끔씩 의문이야. 뭘 것 같냐? 너 그 야구 선수들이 한 5년 못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해가 엄청 잘했어. 포텐이 터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 포텐이 포텐셜 에너지. 물체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가 계란 10개가 있어.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러면 떨어뜨리면 5개가 깨진다고 할게. 근데 올려고 아예 안 떨어뜨리고 갖고 있어. 그럼 얘는 계란 5개를 깨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른다. 물리에서. 자,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멘트가 나온다.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란 것 같다. 너무 당연해 보일 것 같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 여기만 잠깐 하나만 설명을 해보면 평면에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있잖아. 물체가 이렇게 해서 있잖아. 2kg짜리 물체가 바닥에 또 고정돼 있어. 쌤이 지나가다가 야, 물체 뭐 들었어? 무겁나? 하고 쌤이 들어봤어. 실로 연결해가지고 쌤이 50N으로 들어 올렸어. 50N으로 한 2m를 똑같이니까 3m를 들어 올렸어. 너무 많이 들어 올렸다. 3m를 같이 들어 올렸어. 그러면 보자잉. 처음에 얘는 운동 에너지도 없었고 얘는 운동 에너지도 없었고 위치 에너지도 없었어. 근데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mgH를 사용하면 2 곱하기 10 곱하기 3m에서 60줄의 위치 에너지가 생겼어. 그리고 있잖아. 지금 요 들어 올리고 있는 딱 순간이야. 지금 저기 높이를 3m 높이를 막 지나갈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일정한 힘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할 거야. 이 되지? 그러면 해볼게. 예를 들어서 FR은 50 마이너스 2 곱하기 10 하니까 30N이야. FR은 MA를 쓸 거니까 질량이 2고 가속도 A가 되겠다. 이 되냐? 그럼 속도를 보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A가 지금 15니까 15의 가속도로 처음 멈춰져 있었는데 3m를 들어 올렸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V라고 놔주면 계산 숫자가 좀 복잡해지겠네. E, A, S는 V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6, 5, 30, 30, 90이니까 루트 90이니까 3 루트 10이 되겠다. 되냐? 그러면 V는 3 루트 10이 될 거야. 그러면 이때 속도는 3 루트 10이라고 치자. V제곱으로 따지면 V제곱은 90이 될 거예요. V제곱은 90, V는 3 루트 10. 그러면
물체가 여기 온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2kg짜리고 V제곱이 90이니까 90줄이 이렇게 된다. 이해되냐? 그럼 90줄이 되면 자, 쌤이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첫째, 여기 50m짜리 쌤이 손으로 잡아 올렸기 때문에 F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F손이 한 일. 두 번째, R자 힘이 한 일. FR. 쌤이 R자 힘 그냥 다 써볼게. R자 힘이 한 일. 이런 세 가지가 나와. 세 번째는 중력이 한 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F손이 한 일. 내가 처음에 50N의 힘으로 줬어. F손이. 거리가 3m야. 150J이 된다. R자 힘이 한 일. 아까 R자 힘은 50-20배니까 30N 곱하기 3m는 90J이 된다. 중력이 한 일. 중력은 저 물체 아래가 슈퍼맨이 매달려가지고 있잖아. 아래 방향으로 20N으로 계속 잡아당기면서 위로 갖다 붙이는 거야. 중력이 한 일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 거야. 되지?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을, 근데 1이라는 건 절대값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F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W는 F 곱하기 T니까 얘는 방향값이 없어. 우리가 방향값이 없으면 스칼라라고 보통 많이 불러. 방향값이 있어. 힘의 방향은 항상 있어. 그럼 힘의 방향과 크기가 있는 건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선생님 지금 스포이 내가지고 나와버렸는데. 아무튼 F가 방향값이 있어. 벡터는 위에가 이렇게 화살표를 써주는 게 보통 벡터다. 방향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W도 방향이 있는 거야. 손 하나만 그려야 되는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을 이쪽 방향을 플러스하고 놓으면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중력은 20N으로 작용할 거야. 2kg이니까. 똑같이 3m를 갔을 거야. 그리고 방향이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0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힘이라는 건 항상 세 가지가 있다. 중력이 한 일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라. 저거 물어볼 거야. 중력이 한 일은 얼마야? 또는 R자 힘이 한 일은 얼마야? 손이 한 일은 얼마야? 그러면 저 손이 한 일은 어떤 놈이 뒤에서 20N 막 잡아당기는데 아무튼 3m 끌어올렸어. 총 150줄의 일을 했는데 R자 힘이 한 일이 아까 했잖아. 여기 운동 에너지가 딱 90줄이 나왔지. 똑같아. 얘가 운동 에너지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양이 똑같아. 중력이 한 일로 상쇄가 돼가지고 나머지가 96줄이 나오는 거야. 중력이 한 일은 그냥 그대로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60줄이 된다.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있는 거야. 쌤, 물체는요, 거기 있다가 3m 올라갔으니까 저 순간에, 3m 올라간 순간에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평소에 표현을 이렇게 할 거야. 직관적으로 보려면 50N의 힘으로 잡아당겼는데 상쇄된 힘 가지고 그게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사용된 거예요. 중력이 한 일 20N이라는 건 여기 50N 있었는데 R자 힘이 30N이라는 건 20N이 상쇄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냐? 괜찮냐? 저렇게 나올 거야. 이걸 그렇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다. 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대부분 잘 알아먹는다.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거 있잖아. 나중에 경사면에서 이렇게 물체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둘을 타고 A, B 이렇게 내려갈 때가 그렇게 헷갈려한다. 좀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외워야 된다. 반드시 내용을.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올 거고 다시 이제 노트로 돌아가면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어디에 어떻게 되는 간에 저 R자 힘이 한 일 말고 그럼 상쇄된 힘은 중력이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될 거고 마찰이었을 때는 마찰 에너지가 될 거고 다른 쪽으로 상쇄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위치 에너지로 표현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지금까지는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 썼어. 근데 있잖아, 중력이 한 일도 있잖아. 얘가 위치 에너지란 말이야. 60줄이. 왜냐면
3m 올라갔잖아. 물체 질량이 2kg이지? 2kg이고 M, G가 10이고 H가 3m야 이렇게. 그래서 총 60줄이 돼. 근데 저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중력이 F 곱하기 D만큼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중력이 mg야, d야.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아닌 행성이라고 쳐보자. 그럼 g를 a라고 넣을 거예요. 그치? 거리가 d를 여기 교과서 표현으로 s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갖다 적용할 거냐면 두 물체가 있어. 얘는 이리 내려올 거고 얘는 이리 내려온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중력 가속도 g가 10이고 여기는 쌤이 경사 가속도 이야기했었지. 경사 가속도가 5야. 그러면 가속대 크기가 절반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까지 길이가 L이면 여기 길은 2L로 길이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2배가 되면 가속도가 2분의 1로 줄어. 이거는 쌤이 증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쌤이 여기서 정리만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mgH가 2분의 1 mv 제곱, 여기도 2분의 1 mv 제곱. 바닥점에 도착했을 때 서로 같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의 양이 서로 똑같아야 돼. 중력이 잡아당긴 일의 양 똑같아야 돼.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봐볼게. 이 거리가 L이야. 그러면 여기 물체가 여기 있었는데 F 곱하기 D로 쓸 거야. 중력이 mg의 힘으로 h만큼 끌어당겼어. 이해되지? 경사면에서는 mg1의 힘으로 el만큼 h를 여기를 L이라고 할게. el만큼 끌어당겨서 한 일이야.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서로 똑같으니까 mg1 el은 mgL하고 똑같아야 돼. 이해됐냐? 그래서 쌤이 여기 2L이란 이유가 얘가 만약에 5고 얘가 10이면 여기가 2L이고 얘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괜찮냐? 안 어렵냐? 쌤이 문제에다 적용하는 것도 별개다. 그래서 기본기에 말아놓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렇게 써. 여기를 mgh라고 두면 여기 거리를 s라고 두면 여기는 mas다. 경사가속도를 mas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역학적인 앞으로 문제 풀 때 빗면의 거리를 주면 여기 에너지를 경사가속도 곱하기 s로 풀 거고 수직으로 물체가 떨어진다고 주면은 h랑 g를 갖다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의외로 나중에 적용할 때 좀 쉽지가 않은데 요거랑 요거 같다는 거 괜찮냐? 납득되냐? 오케이, 그럼 됐어. 그러면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쌤이 이거 탄성 에너지고 하나만 하면 돼. 쌤 용수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 그래서 용수철 같은 경우는 용수철의 힘의 크기는 F는 kx고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를 EK라고 사용한다. EK라고 보통. 쌤 EK라고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근데 실제 이제 문제나 공식 나오면 K가 탄성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랑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얘는 2분의 1 K X 제곱이고 K라는 건 공장에서 1m의 길이당 예를 들어서 100N만큼의 힘이 들어 이렇게 나타낸 거야. 단위가 뉴턴 퍼 미터야. 좀 외워놔야 돼, 저거는. 자, 요 두 개 외울 수 있겠지? 괜찮냐? 은규야? 오케이. 이건 2분의 1 kx 제곱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지겹게 나와? 외울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나온 거라서 본 적 있지? 쌤 통과했어, 뭐 할게. 쌤이 요런 표현을 쓸 거야. 요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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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가 이렇게 경사면 타고 내려왔다고 칠게. 각 점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같다야. 그래서 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A점은 역학적 에너지는 B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C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쓸 거야. 그래서 얘를
각 점에서 쓰면 전부 다 등식이 나와. 선생님이 이거를 앞으로 용어를 점등식인데 발음은 점등식이라고 할 거야. 기억해놔라. 저런 키워드를 기억해놔야 문제 풀 때 이거 점등식으로 풀면 되겠네? 라고 정의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 그림은 쉬워. 당연하게 중학교 때도 했어. 모든 점에서의 역학제는 똑같아. 그럼 이걸 세 글자로 선생님이 다시 점등식이라고 문제를 부를 거야. 선생님이 점등식, 감등식 뭐 이런 용어들을 갖다 많이 쓸 거야. 점등식으로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거야. 넘어갈 거고, 용수철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이 된다. 선생님이 여기를 눈을 저렇게 그려놔가지고 그냥 떨어질 것 같아. 보면 용어를 좀 봐놔라. 용어를 평형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평형점이라는 건 힘이 평형을 이루는 점이라는 뜻이거든. 평형점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네. 그냥 있잖아. 평형점이라는 건 기호를 보면 있잖아. 5라고 되어 있다. 5라고. 원래 용수철의 길이인 점이야. 쌤이 앞으로 이 평형점을 가로방에서 5점이라고 부를 거야. 5점이라는 건 원래 용수철의 길이였다. 혹시 기억나냐? 5점 n점? 기억나냐? 안 나냐? 기억 안 나냐? 잠깐 글자가 또 끊기네. 자, 그러면 쌤이 문제 나오면 가서 다시 할게. 이것도 쌤이 있잖아. 완자가 설명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림이 저렇게 그려놓으면 오히려 더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탄성 에너지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잠깐만이 보복된다냐?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잠깐만. 다시 나와라. 보복되네. 나와라. 여기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여기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쿨러를 설치해요. 좀 괜찮아졌나? 자,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안 돼. 자, 그러면 용철을 쌤이 따로 설명을 해볼게. 자, 용수철을 이렇게 볼 거야. 가로 용철은 벽이 있고 용철이 매달려서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야. 원래 용철의 길이가 이만큼 있었어. 그러면 아무것도 매달아 놓지 않은 원래 용철의 길이를 이 점을 쌤이 5점 이렇게 부를 거야. 원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여기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당겼어. 그럼 원래 길이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늘어나는 길이라고 볼 거예요. x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때 힘은 F는 kx라는 공식을 쓸 거고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쓸 거야. 지금 글자가 지금 좀 끊긴다. 쓸 거야. 그리고 나서 저 물체를 여기서 얘를 딱 잡았다가 탁 놓으면 물체가 원래 있던 요 늘어나는 길이 x로 이렇게 요 길이만큼 똑같이 가면서 있잖아.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무한대로 진동할 거야. 똑같이 되냐?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물체가 여기 왔을 때 속력이 제일 빨라. 이유는? 좀 피곤하냐? 자꾸 막 잠긴다. 여기. 그러면 쌤이,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을게. 이거 있잖아. 쌤이 이걸 알아야 사실 그 다음 단계 하거든.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용철이 길이 x0가 줄어들긴 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여전히 존재하겠지. 근데 딱 여기 경계에 오는 순간 여기서는 잡아당긴 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끌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약하더라도 요 가는 과정에 약하더라도 용철이 잡아당기니까 속력이 점점 늘어나. 딱 손을 놓는 순간이 사람이 끌어다니는 게 똑같아. 손을 놓는 순간이 속력이 최대야. 이되지? 그러면 5점에서 여기서는 속력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는 용철이 더 물체가 가까이 오면은 밀어내려고 할 거고 물체가 멀리 있으면 당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이나 탄성 에너지는 이렇게 5점 대비 기준을 써주면 돼. 이되지? 요거까지는 별거 아니야. 근데 요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저렇게 나온 문제가 엄청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가 다르다. 천장에 용철이 매달려 있어. 그럼 원래 있던 용철이 원래 길이야. 쌤 여기를 5점이라고 둘 거야. 쌤이 지난 시간에 요 단어를 외우라고 그랬어. 5탄 N속. 쌤 이거를 외워서 문제를 풀 거야. 이해하면 외우고 이해하면 외우고 이렇게 할게. 어제 뭐 했냐? 오늘 뭐 했냐? 아니 쌤이 너 피곤하면 쌤 있잖아. 조금 일찍 끝내주려고 그래. 원래는 괜찮으면 쌤이 컨디션만 괜찮으면 역학제 에너지니까 좀 길게 끌고 가는데 보통 있잖아 학생들이 쌤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만 일찍 끝내주게 말하는 학생도 많다. 그럼 쌤이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쌤 성격이 다 들어주겠지. 네가 봐도. 가자. 문제를 조금 개념이 딱 요거만 하면 끝나. 그래, 문제 풀면 조금 근데 괜찮을 거야. 물체가 5점이야. 원래 용철 늘어나는 길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위쪽 지금 잡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물체가 공중에 지금 정지해 있어. 그러면 이 물체한테는 아래 방향으로 질량 1kg이라고 할게. 1kg이면은 10N의 힘이 작용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용철이 잡아당긴 힘도 10N인 거야. 10N이고 이 힘이 서로 똑같으니까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쓸 거야. 잡아당기는 힘은 중력이니까 mg로 사용할 거고 용수철의 공식은 F는 kx야. 그러니까 여기 늘어나는 길이를 x0라고 해보면 kx0는 mg가 된다. 정말 많이 쓸 거야. 그래서 k값 구할 때 k는 x0분의 mg, x0는 k분의 mg 정말 많이 사용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숫자를 넣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풀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서술형이나 단답형에선 잘 나올 거야. 그러면 요 점을 쌤이 이 점을 두 힘의 평형이 작용하는 순간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쌤이 평형점이 새로운 평형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셈이 U를 따가지고 여기를 N점 이렇게 부를 거야. N점이란 뜻은 새로운 평형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저 유출하면 되고, 그래서 물체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더 잡아당겨서 이만큼 잡아당길 거야.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진동을 할 거냐면 N점을 기준으로 진동하는 거예요. 평형점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아래를 계속 영원히 진동할 거예요. 마찰이나 에너지 소모가 없다고 치면. 이게 되냐? 그러면 속력이 어디서 제일 빠르겠냐? 5점에서 빠르겠냐? N점에서 빠르겠냐? N점의 속력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5점과 N점이 같은 거예요. 근데 매달아 놓으면 용철이 길이가 늘어나가지고 가만히 멈춰져 있으니까. 저것도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한다.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아 놓고, 봐봐. 여기가 1번이라고 할게. 1번에서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아 놓고 그냥 가만히 손을 놔버리면 계속 N점 기준으로 진동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셈이 지금 N점에 물체가 매달려 있잖아. 여기 물체를 손바닥으로 딱 대고 있잖아. 살살살살 내려서 N점까지 가서 가만히 수평으로 딱 멈추는 걸 확인한 다음에 손을 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가 있어. 이 되지? 여기서 더 아래로 이만큼 지금 더 잡아당겨 가지고 하면 결론이 그거야. N점을 대칭으로 N점이 속력이 최대고니까 속력은 N점이 대칭이 되는 거야. 이 되지?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점과 이 점의 속력은 0이고 이 점과 가운데면 여기 속력은 서로 똑같아. 속력은 N점 대칭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탄성력을 계산하라고 할 거예요.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점과 선생님 여기를 1번 점, 여기를 2번 점, 여기를 3번 점 이렇게 쓸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점등식을 써볼 거야. 점등식. 발음은 점등식. 점등식이다. 역학적 에너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 있다고? 운이 정말 좋은 애들 다니는 중학교가 있어. 운탄중. 저걸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으면 자꾸 빼먹는다. 자, 그러면 점등식은 운탄중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 1번부터 볼 거야. 1번. 여기 위치에 있을 때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좀 잡았다가 손을 놓을 거고, 그럼 여기로 왔다가 진동할 거니 이때는 속력이 0이야. 이해되냐? 1번에서 0이라는 거? 그러면 2분의 mv 제곱은 없어. 우는 없어. 탄성 에너지를 계산할 거야. 탄성 에너지를 그렇게 실수한다. 탄성 에너지를 여기서부터까지 늘어나는 길이가 아니야. 탄성 에너지는 무조건 있잖아. 원래 용철에 5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까지 늘어나는 길이가 이게 탄성 에너지야. 이해되냐? 그래서 쌤이 x1이라고 할게. 길이를 x1이면 2분의 1을 k x1의 제곱. 그 다음에 중력의 위치 에너지를 잡을 거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면 중력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를 지표면으로 잡을 거야. 그러면 중력의 위치 에너지도 0이 되는 거야. 잡을 때 내가 필요하면 있잖아. 어떨 때는 N점을 기준으로 잡을 때도 있어. 그러면 이 점은 위치 에너지를 마이너스 값으로 잡아주면 돼. 되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센스도 있고 최상위권 아이들이기도 하다. 0이야. 2번 지점에서는 똑같이 운동 에너지가 최고로 있을 거야. 최고로.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이때 속력을 V라고 치면은 2분의 1을 M V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탄성 에너지는 다시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을 K X2의 제곱 이렇게 부를 거고 X2 그리고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 길이만큼 올라갔겠다. 그치? 그럼 길이 L이라고 할게. 그러면 mg, L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3번 똑같아. 2분의 1을 3번도 가서 여기가 정지했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mg, EL이 될 거야. 여기가 L이면 요 높이도 똑같이 L이 될 거야. 이게 되지? mgL이고 탄성 에너지는 5점에서 이만큼 올라간 만큼이 탄성 에너지야. 밀어내는 게. 그럼 2분의 1을 kx3의 제곱인데 탄성 에너지 값이 각 위치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치? 대칭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탄성 에너지를 뭘 기준으로 탄성 에너지 잡을래 하면 탄성 에너지 무조건 있잖아. 5점으로 대칭이 되는 거야. 5점. 5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로 탄성 에너지를 잡는 거야. 무조건이.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5점 대칭이야. 탄성 에너지. 쌤이 요거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 안 외우면 문제 풀면서 있잖아. 곰곰이 생각해 혼자서. 원리도 생각하고 이론도 생각할 거야. 그래서 저걸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O, 탄, N, 속이다. 일단은 요 오탄 N속. 나중에 있잖아.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있잖아. 다른 데는 공부할 때 있잖아. 갑자기 네가 머릿속에서 오탄 N속이 딱 떠올랐어. 잠깐만. 근데 오탄 N속이 무슨 뜻이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와. 괜찮아. 그렇게 원래 외우는 거야.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5점 대칭, 속력은 N점 대칭이다. 반드시 외워놓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 풀이를 위한 역학적 에너지는 개념 수업이 다 끝났어. 최고 킬러 나왔는데. 자,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쌤이 준 거 역학전의 파일을 열어보자. 당연히 1번 문제는 안 풀 거야. 문제가 딱 봐도 완전히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그냥 뉴턴 역학에서 무조건 그런 거야. 저게 나중에 가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들어가면 보존되지 않아. 네, 아무튼 갈 거고 뉴턴 역학이고. 두 번째 문제가 운동량, 충격량에다가 원래 그 문제인데 1만 나왔어. 1만. 봐봐. 여기는 선생님 멘트만 봐라. 중력이 한 일이다. 그치? 중력이 한 일인데 지금 A, B는 중력 외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이랑 알짜임이 한 일이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냐? 저런 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중력이 한 일을 계산했는데 쌤 아까 쌤이 설명할 때 F손이 있었고 R자임이 있었고 중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물체가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물체를 이렇게 있잖아. 끌어올릴 때랑 물체가 그냥 떨어질 때랑 서로 중력이 한 일이 다른 거야. 이해되냐? 똑같은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져. 이때는 R자임 자체가 FR이 중력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끌어올릴 때는 F손이라는 힘에서 중력을 빼야만 FR자임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에서 중력이 한 일은 서로 다른 거야, 당연히. 저거를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무심결에 나중에 넘어가면 저 뒤로 가서 중력이 한 일, MGH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값을 계산하라고 치면은 질량이 똑같으면은 쌤이 중력이 한 일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야. 이해됐냐? 그러면 여기랑 중력이 한 일은 서로 있잖아. 무조건 똑같은 거야. 질량만 같으면. 이해됐냐? 쌤이 뭐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자, 그렇게 갈 거고, 자, 넘어갈 거야. 여기는 쌤이 이것만 언급할 거야. V는 루트 2 G H 외워야 된다. 혹시 외우고 있냐? 안 외웠냐? 외워야 돼. 이거는 딱 정지했을 때 내려오는 거야. 자, 쌤이 여기를 요것 때문에 그래. 저기는 실수가 많아서 쌤이 외우려고 하는 거다. 처음 속도가 0이었어. 정지해 있었어. 그러면 여기는 mgh 밖에 없었고 여기는 2분의 1 mv 제곱밖에 없었어. 그러면 서로 똑같아야겠지, 에너지가. 그렇지? 그러면 mgh는 2분의 1을 mv 제곱이야. 약분이 돼. 야, 그러면 코끼리가 내려온 거랑 거북이가 내려오는 거랑 지민이 도착했을 때 속도가 누가 더 빨라? 누가? 수식을 봐봐. m이 코끼리이든 거북이이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약분이 될 거야. 근데 너처럼 있잖아. 인디언 막 시작하면은 당연히 질량이 빠른 게 속력이 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자꾸 여러 번 이야기해도 우리 쌤이 질량을 자꾸 속력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공식을 이렇게 외워라. 쌤 나중에 H를 1로 두고 G를 2로 두고도 문제 많이 풀 거예요. 그러면 저기 딱 벗어나가지고 그냥 2로 벗어나기만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있잖아. 누구나 3학년이 되면 V는 루트 2GH라고 외우고 푼다. 질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만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가 2분의 1 MV1의 제곱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랑 이 두 개 서로 똑같은 거지. MGH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2분의 1 MV2의 제곱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걸 이항시키니까 MGH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돼서 M 빼고 2분의 1을 다 1이 넘기면 EGH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는 거고 G를 가속도 A로 쓰고 H를 거리 S로 쓰면 E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의 제곱이 돼.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봐주면 됩니다. 써놓고 반드시 필수 암기다. 필수 암기다. 여기는 실수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거다. 문제에서 있잖아. 질량이 안 주어지면 속도를 못 구한다. 저런 생각은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만 풀어보자.
자, 문제 자체는 안 어려워. 혹시 몇 번이 답일 것 같느냐? 혹시 확인하면 이야기를 한번 해봐봐. 몇 번? 틀렸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문제가 6번이야. 쌤이 풀어보러 간 이유가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쉽지가 않아서 그럽니다. 자, 근데 3번은 아니야. 몇 번? 말해 그냥. 이게 개념적으로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 몇 번? 이게 찍는 것도 있잖아. 실력이야. 물리 딱 나왔을 때. 느낌상 몇 번일 거냐. 4번이다, 4번. 해볼게. 자, 푸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쌤이 첫 번째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절대로 그래프로 풀지 않아. 쌤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A를 먼저 떨어뜨렸어. 그러면 여기로 V, T 이렇게 A가 쓸 거야. 쌤이 항상 있잖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고 여기는 G니까 10 이렇게 놓을 거야. 기울기가 이런 의미로 G라고 기울기에 쓰는 거고. 써놔야 되겠구나. 자, G는 10. 그 다음에 있잖아. 1초 뒤에 B를 떨어뜨렸다고 하자. 1초 뒤에 B의 그래프 어떻게 되겠냐? 시간력이 1초로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있잖아. 똑같이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러겠지? 그러면 자 A와 B의 속력의 차는 일정하다. 여기 높이 차이가 지금 속력의 차이야. 그치? 이게 VT 그래프니까. 일정하다. 저거는 근데 실제로 있잖아. 머릿속에서 저 그래프를 그려서 잘 풀지 않고 수식으로 많이 푼다. 1초 뒤면 A가 1초 뒤, A가 1초 먼저 떨어졌어. 그럼 이 순간에 A의 속력은 VA는 지금 1초니까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초당 10씩 늘어나는 거잖아. 얘는 지금 10m/s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막 났으니까 처음 속력은 0이야. 그러면 VA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써가지고 A는 VA는 처음 속력이 요 순간의 속력을 동시에 찰칵센 찍어서 볼 거야. 그러면 10 플러스 중력가속도 10, G니까 10T 이렇게 될 거야. B는 VB는 처음 속도가 0이다. 근데 똑같이 중력가속 10이고 시간 똑같이 T를 넣을 거야.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순간부터를 처음 속력이라고 초시계를 딱 누르는 거야. 이해되냐? 그럼 A에서 B를 뺄 거야. 이렇게. 뺐더니 VA-VB 상대 속도가 될 거고 10이다. 10. 그치? A와 B의 속력의 차는 어느 시점에 가더라도 있잖아. T가 아무리 T가 시간이 많이 흘러도 똑같이 증가하는 송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송도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상대 속도 항상 10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 차는 운동 에너지는 속도를 제곱해 놓은 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갖다 해볼게. 어느 특정 순간이야. 2분의 1을 질량이 똑같다고 치고 1이고 VB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을
1 VA의 제곱은 그냥 이거 다 빼자. 그러면 그냥 V제곱만 해서 VA 제곱 해볼 거야. 그러면 VA가 이거야. 10 플러스 10t의 제곱 마이너스 10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됐냐? 그러면 10t 제곱은 사라지겠지만 100 더하기 20이니까 200t가 남겠다. 이해됐냐?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시간 t에 따른 1차 함수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점점 증가할 건데 비례적으로 증가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주면 좋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다시 돌아와서 디귿은 선생님이 그래프랑 수식이랑 다시 같이 볼 거야. A와 B 사이의 거리는 가서 보자.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될 거야. 그러면 봐봐. 특정 시간대 2초일 때 B가 간 거리는 이만큼, A가 간 거리는 이만큼. 다시 또 3초 지났을 때 B가 간 거리는 이만큼, A가 간 거리는 이만큼. 밑에 누적해서 칠해야 된다. A가 간 거리는. A가 간 거리는 누적이다. 누적 이렇게. 누적이고 B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야. 그러면 A랑 B랑 차이가 나는 지점이 항상 이만큼 차이가 날 거야. 그러면 점점 비례적으로 증가할 거야. 이해됐냐?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1초 간격마다 멀어지는 거리는 크기는 똑같아. 멀어지는 양은 똑같아. 이해됐냐? 저거 물어볼 거 있다고 선생님이 지금 자꾸 강조하는 거야. 수식으로 써보자. 똑같아. 자, SA는 V0t 플러스 2분의 1을 AT의 제곱, S는 이라고 쓰고, A는 V0 쌤이 10이라고 그랬어. 점 속도가 T 2분의 1을 10T의 제곱, SB는 점 속도가 0이야. 0T 플러스 2분의 1을 10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뺄 거야. 총 A가 간 누적거리랑 B가 누적 빼버리면 삭제가 되니까 10t가 남는다. 그러면 처음 속도의 1초당 처음 속도 거리만큼 둘 사이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늘어날 거야. 1차 함수로. 이해되냐? 이렇게 풀 거다. 저걸 반드시 혼자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수식으로도 반드시 이렇게 써봐야 된다. 한 2번 써보면 스스로 확신이 들면 더 이상 그래프도 그려보고 좀 어렵긴 하다. 걱정 에너지가. 자, 자, 고단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 문제를 있잖아. 네가 풀어서 맞추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 틀리면 선생님이 다시 생각해 볼게. 어려울 것 같아? 생각에. 기억 맞냐 틀리냐? 선생님 풀게. 기억은 바로 답이 나와야 될 내용이라서 선생님 풀어볼게. 여기 있잖아. 상대 속도로 풀 거야. 상대 속도로. 여기가 지금 가속도가 같다.
가속도가 같거나 등속 운동하면 상대 속도로 풀 수 있다는 혹시 쌤 이거 기억나냐? 안 나? 아니야? 그래서 있잖아.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거야. 두물체가 충돌해 그러면 5글자로 혹시 기억나냐? 충돌 거속시. 충돌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충돌 거속시야. 꼭 기억해놔. 이렇게 풀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가속도가 서로 똑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요 순간의 속도를 예를 들어서 이 순간부터 초식을 딱 누를 거야. 그러면 A는 VA는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20 플러스 중력각도 T 이게 A 속도야. B는 10 플러스 10T 이게 B의 속도야. 그래서 가속도가 같으니까 빼버리면은 10T, 10T가 약분이 돼버리니까 상대 속력이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충돌 거속시 하면은 충돌 거는 속시. 그래서 상대 속도가 10이야. 나는 정지해 있다고 볼 거야. 그래서 거리가 20m야. 그래서 시간은 2초가 된다. 이렇게. 저거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여기를 보면 10, 10.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빼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알아. 쌤이 저거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2초 만에 충돌할 거야. 반드시 기억해놔라. 충돌 거속시다. 자, 니은 마저 틀려. 행복갱, 자, 니은. 쌤 이거 외우러 안 했구나. 있잖아. 이 문제 쓸 때는 없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그것도 있잖아. 마치 일몰의 질량은 분자량이처럼 반드시 외워야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 공식 이렇게 무조건 쓰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쓸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이 어차피 같으니까 질량 빼버리고 V2-V1. 그러면 결국 속도의 변화량이다. 속도의 변화량. 근데 0부터 1초까지 똑같이 1초당 속도가 10씩 늘어나. 그치?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은 거야. 그럼 A 거 하나만 구해볼게. A 거는 지금 있잖아. 0초인 순간에 MV. 0초. 질량은 1kg이고 그 다음에 속력 20이니까 20. 그러면 1초 지나고 나면 질량은 그대로겠지만 속력이 10이 늘어서 30이 될 거야. 30. 10 차이가 나. B도 똑같이 B는 0초일 때 지금 현재 속력이 10이야. 질량이 1kg이고 속력이 10이야. 1초 지나고 나면 속력이 20 되겠다. 질량이 1kg 그대로고. 10 차이 난다. 그치? 그래서 똑같다.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짠. A, B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A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600줄이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A가 지금 있잖아. 60m를 내려갔냐고 물어보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 어떻게 풀어보면 되겠냐? 거리가 나왔으니까. 뭘로 풀면 돼? 거속시, 가구시. 거속시는 있잖아. 등속 운동할 때 거속시로 푸는 거야. 가속도가 없으니까. 가구시로 풀어주면 돼. 가구시로. 가구시로 한번 풀어보자. 한번 풀어봐봐. 쌤이 쓰고 있을 테니까 풀면서 맞는가만 확인을 해본다. T는 0부터니까 0. 모르겠고.
그렇냐? 저거 충돌 시간 2초 쓴 거 썼냐? 그러면 저렇게 풀어주면 된다. 암산을 푸는 거지. V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1초당 10씩 늘어나는데 시간 2초니까 20 늘어났어. 처음 속도 20이니까 40 됐고 20, 40 더해서 2로 나눠서 2 곱하니까 60이 나왔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맞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할게. 그럼 이제 쌤이 역학적 에너지를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건지를 쌤이 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업을 2번 할 건지 한 번 근데 좀 촉박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을 수업을 진행을